주제는 사상인의 성격과 사상인의 특징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뭘 할까 고민해보다가 각 사상인별로 잘 찾아오는 질환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얘기하기 전에 혹시 자기 체질 다 확인하셨나요? 내 체질 알고 있다? 오케이. 모르고 있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네요. 얘기 안 해줬어요. 얘기 안 해줬어? 그럼 그렇게 다녔어도 난 체력이. 그렇게 다녔어도 내 얘기를 안 해드려. 그럼 무슨 체력이.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아직 자기 체질 모르시는 분들이 일단 나가시면서 체질 확인해보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저희가 100분만 해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지난주에 100분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가지고 50분 정도만 더 해드리자. 아직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추가로 50명만 더 해드리라고 얘기해드렸고요. 그래서 빨리 급하신 분들은 빨리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체질별로 장단점이 다 따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른손 쓰는 사람 계속 오른손만 쓰죠. 음식 오른쪽만 씹는 사람 계속 오른쪽만 씹어요. 걷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오른발 먼저 내딛는 사람이 있고 왼발 먼저 내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떨 때는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항상 오른쪽 먼저 딛는 사람은 오른쪽 먼저 딛고요. 왼쪽 딛는 사람은 왼쪽 먼저 딛어요. 버스 같은 거 타러 오를 때 가만히 보면은 항상 똑같은 발이 먼저 올라가요. 그렇죠? 양쪽에 우리가 생긴 건 대칭으로 되어 있지만은 기능은 다릅니다. 그래서 몸에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른손잡이 계속 오른손만 쓰다 보니까 왼쪽은 점점점 약해져요. 근데 양손을 또 같이 쓰는 사람하고 정말 오른쪽만 쓰는 사람하고는 또 조금 다르겠죠. 어떻게 보면은 체질적인 편차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 태어나지만 계속 어떤 거를 더 많이 사용하느냐 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점점 몸의 편차가 심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쓰던 것만 계속 쓰는 게 건강할까요? 안 쓰던 거 자꾸 써봐야지 건강할까요? 그냥 생각해봐도 고루고루 균등하게 쓰는 게 더 건강하겠죠. 왜냐면 안 쓰던 것은 계속 안 쓰니까 약해져서 그게 내 약점이 돼요. 그래서 병은 그쪽에서부터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찾아오는 병을 우리가 몸이 좀 냉해지는 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꾸 쓰던 것만 계속 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과열이 되겠죠. 엔진이 계속 돌면서 과열이 되니까는 자꾸 쓰던 쪽만 쓰는 것도 병이 돼요. 그렇게 해서 병이 오는 걸 우리가 열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체질에 다 열증이 있고 냉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냉하니까 소음이냐 음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열이 많으니까 소양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상식이에요. 물론 소양인들이 소음인보다 조금은 열증 경향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향적이고 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는 소양인들이 냉증이 없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한여름에 에어컨 바람 못 쐬고 이렇게 창문만 열어놔도 시리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소양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소양인 약재 중에 방풍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이름 그대로 풍을 방지해준다, 방어해준다 그런 이름이에요. 좀 이렇게 바람만 쐬도 막 시리고 하는 분들이 방풍이라는 약재를 쓰면은 그 시린 기운이 상당히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방풍이라는 약재는 소양인들한테는 아주 명약이 되죠. 그럴 때 소음인들이라고 해가지고는 그럼 다들 시리냐? 물론 다른 체질에 비해서 소양인들이 냉증이 좀 많기는 해요. 하지만은 소양인들이 신경 많이 쓰고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다 보면은 가슴에 이제 번열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화끈거리고 얼굴로 훅훅 달아오르고 그런데 대신에 모든 몸에 전체가 다 열이 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상체로는 열이 나고 하체로는 서늘하게 식는 열이 다 위로만 올라가니까는 하체는 좀 서늘하게 식는 그런 증상들도 많이 나타나죠. 근데 그 증상은 소음인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소양인도 마찬가지로 있고 태음인도 있고 이런 증상과 체질을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체질이라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경향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병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병은 누구한테나 비슷한 병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체질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태음인들은 폐가 약해요. 오장육부 중에서. 그리고 간이 성해요. 실해요. 그래서 간이 실하다 보니까는 술 잘 먹어요. 술 제일 잘 먹는 체질 누구냐? 태음인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좋아해요. 함께 하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술자리 끝까지 남아가지고는 다 챙겨가지고 집에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집에 오는 사람들 보면 다 태음인이에요. 소음인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 봐가지고 아이고 내일 좀 일 있다 그러면 먼저 가버려요. 소양인들도 그렇게 의리를 지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태음인들은 함께하는 거 막 의리 술 먹다가 혼자 먼저 가면 저런 배신자 막 이래요. 태음인 남편으로 둔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지 술 먹다가 집에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갑자기 새벽 11시에
새벽 1시에 들어와서 술상과 하라 뭐 이러지. 그러니까 그렇고요. 태음인들은 근데 간이 성하다 보니까 해독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리 많이 마셨어도 딱 일어나면 멀쩡하게 또 잘 깨고 그래요. 다른 체질들은 숙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죠. 태음인들이 간이 성하다는 거는 이제 그런 뜻이고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크게 탈이 나지 않아요. 같이 상한 음식 먹었는데 다 설사하고 이러는데 소음인들 특히 그렇죠. 잘못 먹어가지고는 그 다음날 막 하루 종일 설사하고 토하고 토사망난이 일어나요. 근데 똑같은 음식 먹고 태음인들은 괜찮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만큼 태음인들은 해독 능력이 좋습니다. 해독 능력을 강하게 타고 태어난 반면에 뭘 약하게 타고 태어났냐면은 폐가 약해요. 폐가 대표를 하는 거는 호흡기입니다. 그리고 폐의 기능계에는 피부가 같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대장이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태음인이 한증이 생기면 몸이 냉해지기 시작하면 폐로 문제가 잘 생겨요. 그래서 알러지, 비염 같은 것도 많아지고 천식 같은 것도 많아지고 이런 게 피부랑도 관계가 돼 있다 그랬죠. 피부에 가려움증도 많아지고 알러지도 많아지고 근데 폐가 냉해가지고 생기는 알러지는 좀 이렇게 가려움증 위주로 나타나요. 긁으면 꼭 풀어졌다가 가라앉고 그럴 때는 뭐가 좋냐면은 밤껍질 중에서도 속껍질 있잖아요. 그 떫은 맛 나는 그 껍질이 그럴 때 사용을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거 잘 모아뒀다가 이렇게 싹 긁으면은 갑자기 그 부푸는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거는 태음인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피부묘기증이라고 부르죠. 자기 팔에다가 이렇게 이름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 적 있나요? 이렇게 빨갛게 쏟아 올라가지고 그런 경우는 태음인 한증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 이제 특효약이 밤 속껍질입니다. 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다려가지고는 먹고 그러면은 없어져요. 그리고 만나 두드리기 마냥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간이 너무 성하다 보니까 독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생기는 병도 있어요. 수지초국 단창병이라 그래가지고는 요새 말로는 이제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가는 그런 증상이에요. 그리고 꼭 이렇게 우리 비단무늬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화폐상으로 두드러기가 나는 이런 피부병이 생기는 것도 태음인들한테 잘 생깁니다. 폐가 약하다 보니까는 호흡기 계통의 문제가 잘 나타난다 그러고 목도 좀 잘 쉬어요. 태음인들은. 그래서 말 많이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이제 목이 좀 착 가라앉고 금방 목 가라앉고 이런 증상들은 태음인들한테 많이 나타나죠. 소양인들은 비위 기능이 강해요. 대신에 어디가 약하냐? 신장 기능이 약해요. 신장, 우리가 한의학에서 당신은 신장이 좀 약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는 사람들이 금방 양방병원 가가지고는 소변 검사해요. 신장 너무 부쩍다 그러는데요. 이러는데 한의학에서 신장이 약해요라는 얘기는 신장이 나빠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힘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한의학에서 신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우리말 표현으로 이제 정력이 약합니다.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정을 너무 많이 소비하면 뼈가 약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신장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장기예요. 그리고 뭘 튼튼하게 하냐면은 우리 뇌수, 척추, 신경 이런 거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좋다는 거는 머리 이런 신경계통이 좋아요. 신경의 가장 큰 바다가 뭐예요? 우리 뇌죠. 그래서 소양인들이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건망증이 잘 생겨요. 그래서 깜빡깜빡 잊고 자꾸 뭐 까먹고 하는 거 누가 제일 많냐? 그럼 소양인들이 제일 많고 신장이 약해져서 생겨요. 신장은 어떻게 해야지 강해지냐? 그럼 많이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근데 소양인들은 지구력이 약하다 보니까 잘 안 걸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가다 보면은 힘드니까는 금방 또 가다가 좀 지쳐서 좀 쉬어가고 이런 증상들도 소양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뼈가 약하다 보니까는 척추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약한 사람들이 소양인들이 특히 많아요. 그래서 요술사련이 소양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상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아주 흔한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요술사련에게 뭐냐면 허리랑 무릎이 자꾸 시큰시큰거리고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요통 중에서도 허리 아픈데 여러 가지 요통인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10종으로 분류를 해요. 그 중에서 신허요통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신장이 약해서 생기는 허리. 그 허리 아픈 거는 어떠냐면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 은근하게 아파요. 누워서 자다가도 은근하게 아파가지고는 자다 깨기도 하고 그런 통증을 우리가 신허요통이라 그래요. 그거는 척추가 약해서 뼈가 뭐 디스크라서 그게 아니라 소양들이 신장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신장이 뭐라 그랬죠? 정력하고 같다는 얘기라 그랬죠. 그래서 누가 제일 정력이 약해요? 아쉽게도 소양인들이 제일 정력이 약해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정력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소양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거 뭐 이런 거 찾죠. 우리 뭐 이것만 먹으면은 요감도 부신다 하는 거 뭐예요? 복분자. 그래서 복분자가 누구 약이겠어요? 소양인 약이에요. 소양인이 그거 먹으면 정말 좋아요. 소양인 여자는
정력이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임신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자궁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지를 못해요. 근데 그때도 뭐가 제일 좋아요? 복분자 정말 좋아요. 그래서 복분자 좀 꾸준하게 장복하다 보면 소양인 불임증에 상당히 좀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불임 때문에 오는데 소양인이다 그러면 저는 약에다가 가장 먼저 뭘 쓰느냐, 복분자를 참 넣어서 줘요. 그러면은 한 2-3달 지나면 이렇게 임신했다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찾아오고 그러죠. 소음인들은 그러면 어디가 강할까요? 소음인하고 소양인은 또 정반대예요. 소음인들은 비위 기능이 약해요. 신장 기능은 강해요. 신장 기능이 강하다 보니까 누가 제일 정력이 좋아요? 소음인이 제일 정력이 좋아요. 동물 중에서는 소음기를 가진 동물이 누구? 물개. 네, 물개 정력 끝내주죠. 네, 그런 것들이 소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이 가장 정력이 좋으니까 아이도 제일 잘 나요. 그래서 다산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뭐 토끼, 쥐 이런 것들이 다 소음체가 됩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엉덩이가 커요. 엉덩이 크면 애기 잘 낳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어디가 약해요? 비위 기능이 약해요. 소음인들은. 그래서 소음인들이 성격이 철두철미해요. 실수 안 하려고 그러고 완벽하려고 그러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소음인들 성격이에요. 그래서 소음인들은 가만히 놔둬도 자기가 규칙 규범 다 알아서 지켜요. 다른 체질들은 그런데 소음인들은 이렇게 밤 12시에 차가 하나도 안 다녀요. 빨간불이 딱 켜져 있어요. 그럼 파란불 켜질 때까지 기다려요. 여기 그러는 분 계세요? 나는 그냥 뭐 차 안 다니면 그냥 사람도 없고 하면 그냥 지나간다. 빨간불에도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나는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킨다 하는 분. 파란불에만 지나간다. 자, 제가 보기에도 소음인처럼 생기셨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계속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때 우리 막 한참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 누구 어렵죠? 시어머니랑 이렇게 단 둘이 밥을 먹어요. 한번 상상해봐요. 막 이렇게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죠. 근데 그렇게 막 신경 많이 쓸 때 막 불편할 때 밥 먹으면 꼭 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머릿속에 계속 뭐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려고 하다자는 비장을 상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근심 걱정 많고 생각이 많다 보면은 소화가 제대로 안 돼요. 근데 태음인들은 아무리 근심 걱정 많아도 소화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밥 먹고 나서 바로 들어 누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태음인들이에요. 근데 소음인들은 구별하는 게 그거예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잘 수 있나요? 못 자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막 부대껴가지고는 힘들어서 못 자요. 좀 불편한 사람이랑 식사하다 보면 금방 체해요. 그래서 소음인들은 이 위장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탈이 나도 이쪽으로 탈이 나요. 그래서 인삼이 그럴 때 쓰는 가장 좋은 약재가 돼요. 인삼이라는 게 몸에 열을 넣어준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열이 넣어지는 게 아니라 진액을 보충을 해주는 게 인삼이에요. 왜 진액이 보충이 되냐 그러면 위장에서부터 흡수가 잘 돼요. 우리가 밥맛 좋아지게 하는 첫 번째 약재가 뭐냐? 인삼이에요. 이렇게 밥맛 없어가지고 밥아먹는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인삼 많이 쓰죠. 요새 뭐 홍이장군 이런 거 요새 많이 쓰는데 밥맛 없는 아이들한테 쓰는 건데 아이들한테 무턱대고 쓰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중에서는 열이 기본적으로 열이 많기 때문에 열이 많은 아이한테 열을 자꾸 더 많게 해서는 좋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무턱대고 인삼을 주지 말고 아이가 좀 이렇게 몸도 좀 냉하고 좀 추위 많이 타고 하면서 입맛 없고 이런 아이라면은 한번 인삼 같은 거 줘볼 만해요. 그리고 이렇게 입맛이 없는 사람들 소화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인삼 같은 거를 쓰면은. 해서 소음인한테는 홍삼, 임삼 이런 게 가장 좋은 약재가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각 체질별로 어떤 병들이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병들이 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혹시 강의 마치기 전에 좀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체질이 혹시 바뀌나요? 체질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보면 이제 가끔 뭐 체질을 바꾼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때 쓰는 체질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 그렇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상체질이라고 태음인 태양인이라고 할 때 이 체질은 바뀌지 않아요. 처음 딱 태어났으면은 죽을 때까지 그 체질로 살아요. 근데 그 체질 안에서도 조금 더 조화롭게 혹은 균형이 깨져 있게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균형이 깨진 거를 좀 더 균형 있게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겠죠. 근데 음식 같은 게 어릴 때하고 성장하면서 음식이 먹는 게 또 달라지잖아요. 먹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한테 맞는 음식이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내가 수양이 잘 됐을 때 얘기예요. 내가 아주 좀 몸의 수양이 잘 되고 몸이 깨끗한 상태에서는 내 몸은 필요한 것들을 찾아요.
근데 수양이 좀 안 된 상태에서 맨날 이렇게 밤늦게 술 먹고 댕기고 뭐 이렇게 담배 피고 댕기고 이러고 댕기면은요 내 몸이 깨끗한 걸 찾을까요? 안 그래요. 더 내 몸에 안 맞는 걸 찾아요. 우리가 왠지 불량식품이 더 맛있고 자꾸 땡기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 불량식품이 내 몸에 맞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단맛이 항상 너무 굵은데 살이 찌는 건 어떻게 해야 돼? 태음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게 잘못 먹어요. 네. 많이 먹으면은 좀 이렇게 살이 찌는 거, 그걸 우리가 한의학적 용어로 습해진다, 비습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좀 기름기 있는 음식 많이 먹고 그러면은 이렇게 좀 몸이 무거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뿌듯하고 잘 붓고 이런 게 밥맛이 너무 좋아. 그런 사람들도 이제 소화도 잘 되고 밥맛도 좋고 태음인들 중에서도 많고요. 다른 체질도 물론 있습니다. 태음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쓰는 약재가 뭐냐면 율무예요. 그러니까 율무가 비습한 거 속에 있는 습기를 좀 없애줘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처방에 보면은 뭐가 많이 들어가느냐 이런 율무 같은 거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습기들이 좀 말려지고 그러면은 좀 몸도 가벼워지고 하면서 좀 입맛도 살짝 좀 억제가 되고 율무차를 좀 꾸준히 드시던지 아니면 밥에다가 좀 섞어서 먹어요. 근데 율무를 그대로 쌀하고 섞어서 찌면은 율무가 좀 겉돌아요. 잘 안 익습니다. 그래서 율무를 찜기에다가 한번 이렇게 팍 쪄요. 찐 다음에 운건을 해요. 그늘에다가 한번 말려요. 그리고 나서 쌀하고 바로 섞어가지고 밥을 지으면은 둘 다 식기 아주 좋은 상태가 돼요. 근데 어떤 그 음식을 먹을 때 알러지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생기는 일이 있거든요. 그 음식이 내 체질에 안 맞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 그 저기 도라지 같은 거 센 거를 먹으면 막 제가 기도가 막 막고 오는데요. 네. 예. 어머니 다음 주에도 빼먹지 말고 강의 꼭 들으세요. 다음 주 강의가 우리가 체질별 음식인데 각 체질별로 어떤 음식이 맞고 안 맞고 어떻게 다른지 그거 좀 자세하게 그때 알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소음인이라고 제가 지금 오늘 붙여드렸거든요. 네. 근데 녹음 같은 걸 저한테 먹는 줄 소음인들도 녹용을 먹으면은 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자 그러면은 내 체질에 안 맞는 음식 약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효과가 없느냐? 있어요. 증상에만 맞으면 효과를 보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내 체질에 맞았을 때는 똑같은 약을 1년 먹고 2년 먹고 10년을 먹어도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근데 내 체질에 안 맞는 약을 먹게 됐을 때는 그걸 꾸준히 먹다 보면 나중에는 좀 해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잠깐 어떤 목적으로는 쓸 수 있어요. 소음인한테도. 근데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죠. 차라리 녹용을 쓸 바에는 그걸 가지고 인상을 좀 많이 쓰는 게 소음인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에 강의하시는 아니요. 제가 강의하는 거는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제가 근무할 때 계속 강의를 하고요. 강의 시간표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사상의 성격과 특징이고요. 다음 주에는 음식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얘기. 마지막 주에는 이제 각 체질별로 어떻게 섭생을 해야 되는지, 평생 내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신경 써야 되는지, 어떻게 운동해야 되고, 마음은 어떻게 갈고 닦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 좀 해드릴 거예요. 더 질문은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3월 한 달 동안 저희하고 같이 저희가 어깨동무가 왜 어깨동무인지 얘기 드렸죠? 동무 이재만 선생님이 사상의학을 창시하신 분입니다. 저희 업계 동무 한의원이잖아요. 저희 한의원의 이름에는 실은 저희가 사상의학 전문 한의원이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데 저만 알고 다른 사람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죠, 그게. 네. 이참에 그것도 좀 알려드릴 겸 해서 각자 체질들 좀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내 체질에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